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특과정.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학은 70% 정도 나오고 초과정, 특과정, 법은 30% 정도 나온다. 그리고 공부 안 한 대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해도 35점은 맞는다. 특학은. 그 특학은 또 엄청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초과정하고 특과정하고 법을 외우는 것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지어진다고 했죠. 근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표를 보여줄게요. 초과정은 이렇게 올라가. 근데 특과정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초과정이고 이게 특과정이요. 그다음에 법도 비슷하게 한 법 이렇게. 뭐야, 우선순위를 어디로 둬야겠어요? 초과정에 우선순위를 둬야겠죠. 우선순위. 그다음에 특과정은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다. 법은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긴 해도 나오는 것이 한정적이에요. 법은 한정적이고 점수가 낮다. 점수 배점이 낮고 특과정은 점수 배점이 확정적인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 진짜 이게 시간 아까운 것들이 있어. 그냥 차라리 틀리는 게 나을 정도로.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임용 공부를 하면서 나는 전부 다 맞을 거야. 전부 다 맞아야 마음의 직성이 풀릴 거야. 라고 하면 특과정도 교과까지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강론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과정은 어떤 분류가 되냐? 특과정은 우리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만 보면 됩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만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총론 있고 그다음에 창체, 일상생활, 교과 이렇게 있죠. 총론은 이전에는 나올 때도 있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1번 문제, A의 1번 문제에 이제 총론을 무조건 때려 넣더라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창체를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더라고요. 플러스 창체. 일상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2번 문제 나온다면 거기에 3번으로 일상생활이 나오고 교과는 한 번씩 집어넣습니다. 중간중간 사이에. 교과 양이 엄청 많아요. 700페이지가 되나? 700페이지가 될 거예요. 이제 교과도 통합교과에다가 통합교과 플러스 다양한 교과들 국사수가 은미체, 실, 그리고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 총론이 뒤지게 중요합니다. 이거 총론 포기하는 순간 특과정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냥 4점에서 5점 날려버린 겁니다. 4점에서 5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창체와 일상생활. 이게 두 번째고 교과는 그 다음이에요. 교과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원래는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초수라면 이제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기간제를 하고 있으면 교과를 하기에는 지금 좀 늦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교과 같은 부분은 매일 아침마다 한 2시간씩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2시간씩 써보는 방법은 제가 또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교과는 해봤자 많으면 4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교과는 많으면 4점 정도 나오는데 양을 봐봐요. 총론은 읽는데 좀 익숙해지면 20분이면 하루 다 읽어요. 다 그 정독을 하면서 읽습니다. 정독. 교과는 불가능합니다. 교과는 불가능해요. 근데 비슷하게 여기에도 4점에서 5점 나오고 이게 교과에서도 4점에서 5점 나오고 이게 공부가 안 됐다라면 이 총론만 가져가야 돼요. 총론하고 창체 일상 그리고 통합교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가져가야 됩니다. 교학방평 선생님들 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양이 그렇게 많은데 어디에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떤 문구에서 나오는데 그건 그냥 과감하게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2점 정도 나올 거예요. 2점 많이 나오면 교학방평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총론입니다. 총론은 매해 22년도부터 21년도부터 제가 쭉 봐봤는데 최근 3개년, 5개년을 봤는데 A의 1번 문제로 총론을 항상 넣었. 근데 이게 뭐냐? 선생님들께서 많이 여쭤봐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임용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이 총론 같은 경우 어떻게 외우냐? 백지로 외워야 되냐? 또 빈칸을 뚫어서 외워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이거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하면 안 돼요. 완전 과거. 옛날에 뭐 객관식 시절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그 서술형으로 바뀌었을 때 13년도 언저리 해가지고
그때는 빈칸 뚫어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효율. 지금은 초등에서 문제를 맞추려면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교과군으로 재분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교과군으로 재분류했나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 형태로 이해를 하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초등은 이해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론은 그래 그냥 아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아예 그냥 총론을 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다 하면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셔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총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용 시험은. 그래서 이해 중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해서 그 바탕으로 이제 적용과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총론 같은 경우는. 예, 4점에서 5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맞아야 돼요. 총론 같은 경우는 다 맞는 곳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총론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그래서 이 총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침에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다른 데는 이제 교과나 이제 특학에 더 시간을 주고, 총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0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서 정독을 하세요. 뇌를 깨우면서. 정독한다. 정독이 그냥 홍익인간이 말해 모든 국민들아 요금 인격을 노예하고 자주적 이거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이건 이렇게 나왔지? 이거 왜 어떤 근거로 이게 단어들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독을 해요.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려요. 2시간.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확 줍니다. 30분.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10분 만에 이제 총론을 다시 정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 죽어도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총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침에 한 30분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정독을 하는 것으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하고 창체도 앞에 부분 있잖아요. 교약방평 말고 앞에 부분 성격하고 목표하고 내용 체계, 이 부분을 좀 더 외우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고, 진짜 나 교과 못 버리겠는데요. 나 교과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교과를 앞에 이제 성격 부분보다는 이제 그 역량, 그다음에 내용 체계, 특별하게 나오는 이상한 그 문구들 있잖아요. 교약방평에 그 교과만의 특성을 가진 그 교약방평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과정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초과정이라 있어요. 초과정 기본 이론은 안 외우면 틀린다. 그리고 강론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국어는 어떻게 나오는지, 수학은 강론 내용은 이제 그 수능용 문제가 하나 나오고 강론 내용들이 이렇게 몇 문제 나오고, 뭐 과학 같은 경우도 독립변이, 정속변이, 탐구학습 모형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잘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